얼마 전 아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하는 친구인데 일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심장이 뛰어서 잠도 잘 못 자고 직장에서는 목소리도 이상하고 대답도 잘 못한다고 출근할 때 버스에서 울면서 출근하고 팀장님에게 보고 들어가기 전 항상 심장이 쿵쾅거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회사 생각에 꿈에서조차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저도 회사 생활을 직접적으로 겪어본 건 아니니까요. 처음엔 뭐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사실 동생 입장에서는 일을 그만두면 취업에 대한 불안과 돈 걱정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묵묵하게 들어주기만 하다가 다음날 동생 주소로 일반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를 택배로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택배는 바로 마그네슘 영양제입니다. 사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도 회사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회사를 관두지 않는 이상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서 마그네슘이 점점 소실되고 이로 인해 몸이 망가진다면 망가진 내 몸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흔히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면 눈 경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지나치게 예민해진다거나 집에서도 특정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소화도 안 되고 명치 부분이 쥐어짜게 아픈 증상이 있으면 마그네슘 결핍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와 마그네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데요. 신체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언제든지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게 간과 지방세포에서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통해 일어납니다.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솔을 분비하죠. 안전한 상황으로 돌아오고 심호흡을 하면 이런 스트레스 시스템이 비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몸을 정상으로 진정시키는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그네슘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관련 수용체의 자극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감소시키는 억제성 뉴런의 자극을 감소시켜서 결국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몸에서 정상 상황을 만들어주는 항상성이라는 건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외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이 생겨 다음번에는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몸이 감당하기 힘든 부하를 만들고 세포 내부에 있던 마그네슘을 세포 외부로 계속 끌어당겨 결국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마그네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만성 또는 준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3개월 분석에서 혈장 및 총 마그네슘의 농도가 현저한 감소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해당 논문을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은 임상 논문에서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혈액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던데 꼭 필요한 건가?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의 정상 농도는 0.7 이상을 의미하며 0.7 이하를 저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중 0.4 이하로 떨어지면 중증 저마그네슘 혈증으로 이때는 이미 심각한 병리학적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상 마그네슘 결핍이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혈액 속 마그네슘을 정상 농도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뼈에서 마그네슘을 뽑아서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마그네슘 결핍은 과민, 불안, 신경쇠약, 피로, 소화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검사를 받은 피험자의 거의 절반이 만성 잠복 마그네슘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영양제 말고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먹으면 안 될까요? 마그네슘은 도정되지 않은 곡류와 콩, 아몬드, 캐시넛, 채소류, 메밀이나 연어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양제나 의약품 형태가 아닌 일반 식품에서 원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 혹은 여러분들의 일주일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핵반이 아닌 잡곡밥과 건강한 채소류, 콩류를 섭취하신 적이 하루라도 있으신가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플을 켜서 바로 마라탕, 떡볶이, 곱창, 치킨 이런 거에 맥주 마시고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하시잖아요. 약사,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매번 건강식으로 챙겨 먹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 마그네슘 영양제나 일반 약품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라도 챙겨 먹으면 우리 몸이 좀 더 망가지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시중에 존재하는 마그네슘 영양제들을 살펴보면 150mg에서부터 300mg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 형태 또는 쌀 마그네슘 형태이고, 이것 말고도 이온화되어 있는 형태나 킬레이트 형태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마그네슘 영양제를 구하시면 되고, 용량은 본인의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저용량 150mg부터 중용량 250mg, 고용량 300mg로 나눠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부종이 있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 심장질환자, 그리고 매일 변비약 중에서 마그밀이라는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마그네슘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몸속에 마그네슘을 결핍시키고 신경쇠약, 불안, 수면장애, 소화불량, 근육수축을 야기한다. 식품으로 섭취하면 가장 좋지만 매번 챙겨 먹기 어렵다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일 150mg부터 300mg까지 1일 1회 복용하면 된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변비약 먹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이상입니다.